사실 말씀이랑 같은 맥락에서 1년 독서량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그리고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 많던데 고증을 통한 사실적인 요소만 체크하시는지. 책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독서 지도사도 있고 선생님도 부모님도 어디 책에 대해서 좀 충고를 해주죠.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먼저 읽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의 독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책에 있는 정보나 지식만 얻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거는 단순히 책 한 권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지식과 지식, 또 호기심과 지식, 또 책과 책, 이것이 머릿속에서 엄청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물리가 트이게 돼요. 제일 중요한 물리가 트이는 거예요. 물리라는 거는 이 세상은요 계통이 달라요. 라디오가 있고 TV가 있고 사진이 있고 뭐 카메라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다 있잖아요. 무선전화기가 있고 그 뿌리를 보면은 다 전기나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법학, 행정학, 무슨 이 화학, 문학, 종교, 예술 다 있죠. 그 뿌리는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현상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은 그 현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물리가 트인 사람은 다 같은 걸 보고 그 밑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창의가 가능한 거예요. 이 크리에이션, 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는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이 뜻을 굳게 해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독서에서 나와요. 어린 시절의 독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좀 대학 가놓고 책 읽을라 이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달라요. 이게 암산을 시킬 때에 이렇게 보세요. 나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암산 시작할래 하면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암산은 3살, 4살 때부터 시켜야 389만 7,659 곱하기 273만 565 이거를 걔들은 계산하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그 계산이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걔들이 암산이 가능한가 하면 아주 어렸을 때 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독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이제 나는 독서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구나, 나는 실패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거를 자기 주변의 어린 애들한테 그걸 전해주면 돼요. 인간이라는 거는 한 개체 하나하나가 인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 인류가 또 하나의 인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동물의 삶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은 그게 완성한 삶, 좋은 삶이에요. 인간의 삶은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그 실패한 삶이에요. 그럼 짐승의 삶이지 인간의 삶이 아니잖아요. 어떤 진리도 고민 안 해보고 가치관도 자기 세상에 안 내놓고 어떤 자기만의 논리도 안 내놓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건 짐승이죠. 인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인 그리고 그 뒤에 간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하고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짐승처럼 목표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넓어요.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는가에서부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 생겼던 모든 해프닝의 가치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것도 지금 먼지 한 알갱이에 불과해요.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삶이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아 실현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극소수의 이 물리가 틀린 사람에게만 허용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관심이 그냥 옆에 사람이 우리 저 같은 직장에 가면 15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왔는데 나는 15만 원짜리 입고 있다.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이런 벌레 수준의 생각밖에 못해요. 차를 뭐 옆에 집은 뭐 에쿠스를 들여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소나타라. 그야말로 가치 없는 생각을 평생 하면서 그 안에서 끓고 좋아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가치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미워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될 곳에서 의미 있게 죽지를 못하고 그게 밤 9시 36분에 죽는 거하고 10시 27분에 죽는 게 뭐가 달라요? 그냥 밥이나 정도 먹고 죽는 거예요. 내 삶이 뭐냐? 뭐를 내가 이 세상에 내놓고 갈 것이냐? 내놓고 가든 말든 그 상관없이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나에게 세상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런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할 일이 많은데 관심이 그냥 밥 한번 잘 먹느냐, 누가 나를 멸시하느냐, 뭐 존경하느냐 거기에다 다 몰려 있으면 아니죠. 그건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모든 힘은 독서에서 나옵니다. 누구도 스승이 못 돼요. 교수, 뭐 학교 선생님, 뭐 부모 이런 사람이 스승이 된다. 그런 꿈이 안 되고 오로지 독서를 통해서만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물리가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 같지만 같이 돈이 없어도 책을 안 읽고 내용이 없이 돈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이 약하고 휘둘려요. 부자를 보면 위축이 되고 누가 부르면 봐! 하면은 헤헤헤 저지고 그러나 책을 읽고 내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전에 일본에 있는 이케다라는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나한테 시계를 탁 벗어주면서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이 시계가 1억 7천만 원짜리 시계예요. 타이어가 세상에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짐승이나 차는 거지. 그게 사람이 그게 뭡니까? 돈 1억 7천짜리 다이아가 쫙 질비한 차고 다니면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그건 인간 말종이죠. 그게 아니죠. 그러나 내면이 없는 사람은 그 1억 7천만 원짜리 자랑하려고 예약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내면이거든요. 돈이 없어도 그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1억 7천만 원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한 거라 하더라도 필요도 없고 나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딴 쪽에서 길을 다 쌓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은 1등 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웃기는 미몽에 시달리다 보면은 인생이 끝나요. 사람은 일단 그런 걸 다 옆으로 적혀놓고 조용히 자기를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굶어야 돼요. 굶으면 생각이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다
탁탁 새록새록 솟아나면서 어떤 새로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 나거든요. 그래서 굶고 고요하고 깨끗한 정신세계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게 없으면 끝없이 그 저급한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좋은 책이다 하고 막 가르쳐주는 그 책들, 여기 독서지도사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이건 좋은 책이니까 읽고 좋지 않은 책이니까 읽지 마라, 이게 굉장히 잘못돼요. 가뜩이나 지금 책 읽기도 어려운, 재미나는 게 너무 많고, 휴대폰, 뭐 노트북, 뭐 포르노, 뭐 별거다 많은 세상에 책을 읽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좋은 책 나쁜 책 가려가지고 내락 보면 좋은 책일수록 재미가 없어요. 그걸 막 읽어라 말이야. 그거 좋은 거다. 그거는 그 무리,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애한테 물리를 틔워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네가 재미나는 걸 읽어라. 재미나는 걸 읽으면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든 간에 많이 읽으면서 그 물리가 트이는 거예요. 읽는 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재미있는 책을 읽으라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몇 권이나 읽었느냐, 내가 그 과거에 사람이 쓴 책이라는 책은 전부 읽어보게 됐기 때문에 읽어본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몇 권인지는 내가 기억을 좀 많이 더듬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그 혹시 계산할 기회가 오면 계산해서 내가 이메일을 보내줄게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작가님 소설에는 사실 특히 실존 인물 실명, 조금 구승영님 말씀도 하셨는데, 허구가 뒤섞인 내용이 많고,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내용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작가라는 거는 세상의 토대에 내놓고 싶은, 토대에 내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오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사소한 거죠. 나는 이제 원래 내가 철학이 나의 본령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철학사에서 보면은 주장 하나로 목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사람답고요. 그래서 내가 소설을 쓰고 그 결과로 뭔가 촉박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이제 내가 실명을 쓰는 이유는 이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써야 맞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발명해낸 최고의 장치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는 보호해야 될 그 개인의 권익이 많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함부로 뭘 써서는 안 되죠. 뭘 자꾸 언론은 요즘 인터넷이 문제인데 한 줄 잘못 쓰면 그 사람 인생이 결단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법으로 다 보호를 해요.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명예훼손죄도 그렇고 허위사실유포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뉴스라는 게 뭘 엄청난 걸 보도하는 것 같아도 진짜 강자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를 못해요. 다 그런 데 걸려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이게 그 거짓말이라는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소설은 거짓말이에요. 소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소설은 허구라고 그러잖아요. 허구라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진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사실의 나열 갖고는 안 파헤쳐져요. 이 호구를 동원해가지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장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소설 속에서 작가가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파헤치는 건데, 그렇지만 아무리 소설이라 그래도 누가 봐도 번연한 걸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는 또 없게 해놨어요. 호구지만 무한 보상되는 호구는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박근혜면 박근혜의 실명을 쓴다면 박근혜 대통령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호구가 허용이 되지만 아주 민감한 부분은 깊게까지 써대면은 그거는 소설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이제 어느 지점에서 쓰느냐 하면은 뼈대가 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유럽 4개국 순방을 빙자해가지고 스위스에 가서 박정희가 숨겨놓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썼다. 이거는 뼈대가 되잖아요. 그 뼈대가 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두환이라는 실명을 쓰고 하는 거죠.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제2대통령 뭐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난 그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안 쓰고 말지 그렇게 뭐 자기도 모르는 그 엉상한 걸 가지고 뭐 제2대통령에서 빠져나가면서 뭐 자기는 뭘 뽑아냈다. 그건 좀 뭐 코미디로 치면은 좀 수준이 낮은 코미디고, 코미디를 하려면 진짜로 웃겨야죠. 진짜로 웃기는 거는 팩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전두환이 스위스에 가서 박정희 비자금을 빙땅을 쳤다 하고 나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만 있으면 고소해. 그리고 대기하는 거죠. 고소 못했어요, 전두환이. 언젠가 내가 강연을 하는데 이제 지금 국회의장 하는 강창희가 손을 들고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유럽 4개국 순방을 가가지고 박정희 비자금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걸 스위스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전두환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가만 안 있겠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랬더니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실명을 쓰는 거는 팩트에 있어서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올 테면 와라 항상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지 표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그게 독자에 대한 올바른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중국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랄까, 올바른 그 서비스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책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 지식이 상당하신데 어떻게 소재를 수집하고 또 책을 쓸 때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그리고 그런 배경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사인하면서 사진 찍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사진을 조금 나중에 좀 찍어주세요. 나는 이제 이 소설을 빨리 써요. 예. 문체에 별로 고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걸 위주로 쓰기 때문에 그림이 빨리 쓰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고구려만은 빨리 쓰지는 못해요. 보통 책 한 5권 쓰는 시간은 고구려 한 권 정도 씁니다. 예. 다른 거는 여러 정보가 있는데 고구려는 700년이나 지속된 나라이지만 고구려 자체가 남기고 있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집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비하고 충주에 있는 중원고구려를 볼 때는 종이 한 장, 죽편 하나, 이 소가죽 하나 남아 있는 게 없거든요. 고구려 쓰는 게 굉장히 자료가 없어서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작가들이 못 쓰고 이제 내가 쓰게 된 거겠죠. 그런데 다른 소설들은 책을 쓸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이 작가의 시각이거든요. 똑같이 시기력을 봐도 나처럼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책을 쓸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국민이 아주 거대하게 속고 있는 사실들도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 사실은 내가 속고 있구나 이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아주 큰 사실은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1.6 같은 것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언론이 얼마나 한심한가, 이 사회가 얼마나 우스운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10월 26일 날 사표청 방조제에 테이프 끊으러 갔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오후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그 창공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헬리콥터 안에서 이제 차지철이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차지철 종실장이 이제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부장 오늘 각하가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아 그래요? 각하가 기분이 좋으시다니까 나도 좋네요. 차지철이가 오늘 저녁에 한잔합시다. 그러거든요. 김재규가 알았어요. 내가 자리 준비해 놓을게요. 술 먹으면 맨날 공정동에서 먹으니까요. 6시에 합시다. 오케이. 하고 김재규가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자기 부하 박선호한테 전화를 해요. 오늘 저녁에 각하하고 한잔하기로 했으니까 여자들 준비해.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래서 이 박선호가 가수 신수봉하고 신재순이라는 그 아주 예쁘게 생긴 서구형으로 생긴 한양대학교 2학년 애가 있어요. 2학년인지 3학년인데 생각은 안 나는 기억이 확실치 않대요. 2, 3학년 짜리 애가 있어요. 걔들을 이제 플러스 호텔로 나와 하고 이제 박선호는 가고 그리고 김재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은 정승환 인권참모총장한테 전화를 해요. 총장, 오랜만에 식사나 같이 한번 합시다. 정승환은 미리 선약이 있었지만 정보부장이 먹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시까지 공정동 안 가러 와요. 예, 여기서 뵙겠습니다. 그렇거든요. 자, 이 이게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녁 6시에 공정동에서 만나서 저녁 먹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성호한테 전화해서 선약에 있는 것도 깨고 오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전화하냐면은 2차 장보 또 자기 부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정섭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차장보 내가 정승화 총장하고 오래전부터 저녁 먹을 약속을 해놨는데 갑자기 각하가 저녁을 먹자 그러시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 대신 가서 정승화 총장을 대접을 하고 있어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3살배기 어린애가 봐도 요 김재규가 뭘 꾸미고 있구나. 그거 뭐 너무 쉽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러면은 그 신문을 쭉 읽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를 하니까요. 아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그럼 김재규가 뭘 꾸미고 있구나. 이게 당연해요. 근데 그 모든 신문 방송의 결론은 뭡니까? 김재규가 우발적으로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회의 언론의 수준이고 정부의 수준이고 사실의 수준인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화가 나요. 온 사회를, 온 나라를, 온 국민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 도전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작가라면은 당연히 그걸 쓰게 됩니다. 이런 이 거대한 속임 이걸 그냥 견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게 그렇게 우습게 움직여요. 정보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남북이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개성공단 패스하고 하다가 좋아졌잖아요. 남북이 갑자기 북한이 그 마음을 바꾸고 이제 남한은 늘 열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남북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개성공단 막 1차 체류를 해결하고 남북 이산가족 만나고 금강산 그 관광하기 직전에 갑자기 북한이 획 돌면해버렸잖아요. 그 이유를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보안사령도 있고 정보사령부도 있고 대통령 안보실도 있고 이 그냥 즐비한 많은 이 정부기관들이 그 이유를 하나도 몰라요. 그걸 뭐 군부 강경파가 다시 득세했다는 둥 뭐 하나만한 말이죠. 왜 도대체 그 말이 됩니까? 그거는 그네들이 그렇게 탁 변하기 직전에 한 2, 3일 전에 그 이설주라는 김정은이의 부인이 처음에 이제 연역에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죠. 백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이제 몸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초년 시절에 이제 거기서 몸으로 올라왔다 이제 이런 게 보도가 됐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가십이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이 갑자기 변했다 이런 생각은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북한과 일본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일본이 300억 달러 주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저 원산에 이 특구를 만드는 거는 한국하고는 우리 남한하고는 개성으로 하면 되고 중국하고는 신의주로 하면 되거든요. 원산에 만드는 건 일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본이 300억 불 주고 북한하고 그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납치금 문제 해결하고 이제 그게 일본 정치권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우리 미국과 한국이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은 남북이 빨리 진전해서 나가면은 일본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 정보가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처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정보기관에서 그걸 다 보고 아 이게 한국에서 여과 없이 발표되면은 남북 관계가 갑자기 타격을 입을 수 있겠구나 하고 언론에다가 엠바고 요청을 하고 엠바고는 그 보도 연기 요청이죠. 보도 연기 요청을 하고
남궁이 잘 된 다음에 해도 되잖냐 그 정도는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 싶 정도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그냥 일본이 이만큼 보도한 걸 한국 fak대지 생산해서 온 언론이 난리를 내버리니까 북한이 스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분석 능력 또 그게 뭐 관리든 민간인이든 이 사태를 꿰뚫어 보는 힘 이런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 질문이라고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한 거는 오전에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약속을 깨고 물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어서 이런 거죠. 수고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인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줄 서시면요.